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미얀마 아내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힘들어하던 아내는 한국인 남편에게 지금 이 상황에 밭이 중요해요? 라며 분노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녀의 휴대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린다웅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 없는 한국인 남편과 함께한 저의 인생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진국? 아름다운 나라? 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처음 한국을 선택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북부 산간마을. 그곳이 제 고향이에요. 집은 나무와 흙으로 지어졌고 전기도 간헐적으로만 들어왔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장작불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늘 웃음이 넘쳤어요. 아버지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왔죠. 린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대부분 같은 운명을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자라 마을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다시 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죠. 28이 되던 해 도시에 나가 일하던 친구 마웅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린다, 한국에서 신부를 찾는 남자들이 많대. 국제결혼 중개소를 통해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가족의 생계를 생각하니 진지하게 고민되더라고요. 중개소에 가니 많은 남자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시 남자들이었지만 제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은 달랐어요. 김민석이라는 이름의 한국 농부였죠. 깔끔한 정장 대신 투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의 눈빛이 너무 맑고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제 말에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멋진 도시 남자들도 많은데 왜 농부를 선택하나요? 그때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저도 농사일을 알아요. 적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첫 만남은 어색했어요. 민석 씨는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통역사를 통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날 민석 씨가 제게 건넨 작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전통차를 넣을 수 있는 작은 찻잔이었어요. 한국에서도 고향 차를 마실 수 있게. 이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과 함께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그렇게 제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한국식도 미얀마식도 아닌 그저 두 사람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민석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의 짧은 한마디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공항의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에 놀랐고 자동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민석 씨의 집은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어 갈 때 묘한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곧 도착해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민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오래된 집이었지만 곳곳에 민석 씨의 정성이 묻어 있었죠. 특히 제가 쓸 방은 새 가구와 이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석 씨는 제가 오기 전 몇 달 동안 이걸 준비했다고 해요. 린다, 피곤할 텐데 먼저 쉬어요. 민석 씨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모든 것이 너무 어색해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말도 서툴고 집 구조도 낯설고 무엇보다 이제 막 결혼한 남편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죠. 밥 먹어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한국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국, 몇 가지 반찬들. 제게 익숙한 맛은 아니었지만 민석 씨가 천천히 먹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처음 맛보는 된장국은 낯설었지만 묘하게 고향의 맛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은 미얀마와 다르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공기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석 씨는 이미 밭에 나가 있었어요. 저도 뭐라도 하고 싶어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가전제품들, 특히 세탁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민석 씨가 돌아왔고 말없이 제 옆에 서서 버튼 사용법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제 말에 민석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10마디도 채하지 않을 때가 많았죠. 처음엔 저를 싫어하나 걱정했는데 점점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았지만 한국어라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날 저녁 민석 씨는 제 고민을 알았는지 부엌에 함께 서서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맛있어요. 제 감탄에 민석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민석 씨는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민석 씨와 함께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농사일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미얀마에서 배운 농사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말은 적었지만 함께 흙을 만지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린다, 오늘은 좀 쉬어요. 내가 할게요. 민석 씨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그는 제가 힘들어하면 항상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민석 씨는 밤새 제 옆에서 간호해 주었어요. 말없이 그저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고 시간마다 약을 챙겨주었죠. 어느새 저는 이 말 없는 남자에게 마음을 기대기 시작했어요. 말은 적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석 씨의 침묵 속에는 오히려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고 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는 어색해졌어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점점 커져갔죠. 잘 지내니? 아버지의 짧은 질문으로 시작된 통화는 항상 빠르게 끝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래, 좋구나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왔어요. 특히 민석 씨 얘기를 꺼내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 때문인가 싶었는데 점점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민석 씨가 새로운 씨앗을 심었어요. 미얀마에서도 자랄 수 있는 종류래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래?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어머니는 더 말이 없으셨어요. 마치 제가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이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모님, 괜찮아요? 그 짧은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전화하면 말씀이 없으세요. 제 말에 민석 씨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선물 보내볼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민석 씨는 저를 시내로 데려갔습니다. 큰 마트에서 생필품들을 골랐어요. 쌀, 통조림, 의약품, 그리고 미얀마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들. 민석 씨는 제가 고른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금액을 보고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괜찮아요. 보내요. 민석 씨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제 배송비는 물건값보다 더 비쌌어요. 하지만 민석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는 꼼꼼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상자를 테이프로 단단히 붙이고 주소를 정확히 적었어요. 미얀마어로 된 짧은 편지도 넣었죠. 부모님, 건강하세요. 린다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석 올림. 패키지를 보낸 후 2주가 지났을 때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물건 받으셨어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응, 받았다라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는 없었어요. 민석 씨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요.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민석 씨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인데 왜 한마디 감사 인사도 없는 걸까요? 부모님은 왜 민석 씨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에 잠긴 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민석 씨는 한 번도 부모님의 냉담함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는 듯 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이후로도 민석 씨는 정기적으로 미얀마에 있는 부모님께 패키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2달에 한 번, 나중에는 매달. 부모님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민석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해도 돼요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고향과의 연결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통화 주기는 일주일에서 2주일로, 다시 한 달로 길어졌습니다. 대화 내용도 점점 형식적이 되었고요. 반면에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민석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고 주변 이웃들과도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미얀마의 흙집이 아니라 민석 씨와 함께하는 이 작은 농가가 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미얀마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에 대한 애착 사이에서 갈등했죠. 민석 씨는 이런 제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 생각에 우울해하면 미얀마 음식을 찾아 함께 만들었고 부모님께 전화할 때면 옆에서 기다려 주었어요. 그의 침묵 속에는 항상 깊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과의 대화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어요. 민석 씨와 함께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 뒤뜰에는 작은 감나무가 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 민석 씨는 그 나무 아래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미얀마 음식까지. 민석 씨가 직접 요리한 건 처음이었어요. 1년, 축하해요. 민석 씨의 짧은 축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석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미얀마 전통 의상 아루닉과 비슷한 한복이었어요. 색상과 문양까지 미얀마 스타일로 특별 주문한 것이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묻자 민석 씨는 손가락으로 제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사진첩을 본 거였어요. 그 작은 관심과 배려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말이 없어도 항상 제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봄이 되자 농사일이 바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민석 씨가 늘 힘든 일을 먼저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석 씨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더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민석 씨가 마을 농협에 간 사이 혼자 무거운 걸음 포대를 옮기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다쳤지만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계속 일했어요. 민석 씨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죠. 그는 제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밭의 모든 일을 멈추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드물게 민석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투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제 무릎을 살폈고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너무나 조심스러웠어요. 내일은 쉬어요. 내가 할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민석 씨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그가 홀로 밭일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무릎이 아프지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해요. 괜찮아요.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제 고집에 결국 가벼운 일을 맡겼어요. 그날 하루 종일 민석 씨는 계속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빛으로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민석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된장 담가 볼래요? 부모님께 보내요. 한국 전통 된장을 직접 만들어 미얀마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민석 씨에게 냉담하셨거든요. 하지만 민석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된장 담그기 준비가 시작됐어요. 좋은 콩을 고르고 삶고 메주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민석 씨는 이웃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방식대로 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팔이 아파도 민석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메주를 만들어 말리는 동안 민석 씨는 제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그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된장은 기다림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죠. 그 말이 우리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된장을 담그는 날, 민석 씨는 특별히 새 옹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우리 것이에요. 그 말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메주에 소금물을 붓고 옹기에 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미얀마에서의 기억,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민석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석 씨는 말없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더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함께니까요. 그의 짧은 말 한마디가 세상 어떤 위로보다 강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말 없는 사람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온기에 된장을 담고 정성껏 준비한 편지와 함께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된장을 담그는 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민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적었어요. 패키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민석 씨는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민석 씨에 대한 제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의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어요. 꽃이 피고 잎이 지듯 자연스럽게 민석 씨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민석 씨와 저는 집에서 내일 심을 씨앗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빗물에 젖어 길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평화롭고 조용한 하루였죠. 오늘은 일찍 저녁 먹어요.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드물게 TV를 켰어요. 평소에는 거의 TV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뉴스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것처럼요. 저녁을 먹으면서 TV에서 갑자기 속보가 나왔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미얀마 북부 지역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많은 마을이 고립된 상태이며 피해 상황은 파악 중입니다. 순간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화면에 나온 지도를 보니 제 고향 마을이 진앙지 근처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어요. 통화가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어요. 인터넷, 해봐요. 그의 제안에 바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모두 전송 실패였습니다. 통신망이 무너진 듯했어요. 밤새도록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마다, 10분마다, 심지어 몇 분 간격으로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TV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피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무너진 집들, 끊어진 도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중에 우리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부모님, 살아계실까요? 제 질문에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계세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빛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식탁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얀마식 기도문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데 민석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모았어요. 다른 종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될 때까지 민석 씨는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제가 지쳐 잠들었을 때도 옆에 앉아 있었고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금 자요. 제 말에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함께 기다릴게요. 다음 날 아침, 민석 씨는 아무 말 없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을 시작하는 모습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안전이 걱정되는데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농사일을 하러 간 거예요. 참지 못하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석 씨는 묵묵히 밭을 갈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밭이 중요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잠시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얀마 국제전화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린다,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다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집은 일부 무너졌지만 사람들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한숨을 돌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 남편 말이다. 우리한테 큰 돈을 보냈더라. 조건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멍해진 채로 민석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자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젯밤 국제 송금으로 큰 돈이 들어왔다. 보낸 사람이 김민석이었지.
메시지에는 지진 복구와 치료에 써달라고만 적혀 있더구나. 통화를 마치고 민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돈 보냈어요? 그제서야 그가 밭에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당장의 걱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생각한 거였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보냈어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땅 살 돈. 민석 씨의 말에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5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어요. 우리 밭 옆에 있는 비옥한 땅을 사기 위해 한 푼 한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그 돈으로 농사를 확장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민석 씨의 소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 씨는 괭이를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린다의 가족이니까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민석 씨에게 제 가족은 곧 그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가 마음속에 그리던 미래의 땅보다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저의 가족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말을 민석 씨가 조용히 끊었어요. 다시 모을 수 있어요. 그의 담담한 표정 속에서 저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게 말하지도 않았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낸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다음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남편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도 도움을 받게 됐다. 이웃들 치료비와 임시 거처 마련에 쓰고 있단다. 우리 가족만 생각한 것이 아니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민석 씨가 보낸 돈의 액수가 얼마나 큰지. 저희 가족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밭에 서 있는 민석 씨를 바라보니 갑자기 그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낡은 작업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의 성실함과 진심의 증거로 느껴졌어요. 말은 적었지만 그의 행동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걱정할까봐.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자신의 큰 결정을 혼자 내린 거였죠.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이 결정했어야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제 말에 민석 씨의 눈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미안해요. 이 말 없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린다, 내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해다오. 그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 치료에 써고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민석 씨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 씨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했어요. 민석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찡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감사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린다의 가족이 자신을 인정해준 것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우리도 도울 방법 찾아봐요. 민석 씨가 제안했어요. 그는 이미 모든 저축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요? 미얀마 지진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함께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민석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장님은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하셨어요. 내일 마을 방송으로 알리겠소. 우리 마을도 힘을 보탭시다. 이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석 씨, 정말 고마워요. 제 말에 그는 언제나처럼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따뜻함이 밤길을 환히 밝혀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흔히 사랑은 말로 표현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말이 없는 민석 씨였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 별빛 아래 미얀마의 가족들과 한국에서의 제 가족, 민석 씨가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비록 먼 거리에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닿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방송에서 미얀마 지진 소식과 함께 성금 모금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마을 김민석 씨의 아내 린다 씨의 고향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마을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에 말 한마디 나누지 않던 이웃들도
작은 봉투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힘내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건네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했어요. 민석 씨는 묵묵히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이 찾아오셨어요. 린다야, 우리가 뭐 도울 게 없을까? 할머니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돈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김치와 밑반찬도 가져오셨어요. 내 가족들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 힘내라. 그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이중석 회장님이었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 참여하지 않던 분이었기에 더욱 놀라웠죠. 김씨, 자네 처가 미얀마라면서? 지진 소식 들었네. 그의 말에 민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중석 회장님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조금 보태려네. 국제구호단체에도 연락해놨으니 조만간 도움이 갈 거야. 그의 뜻밖의 배려에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 평소에 묵묵히 사는 모습 봐왔네. 이런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거지. 그날 저녁 민석 씨와 함께 모인 성금을 정리했어요. 액수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바로 송금할게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린다의 가족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고향 생각, 멀리서도 도움을 주는 한국 이웃들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며 절대 내색하지 않는 민석 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침실에서 민석 씨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친 손, 지친 얼굴, 그래도 편안해 보이는 표정. 문득 궁금해졌어요. 민석 씨는 왜 늘 말이 없을까? 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을까? 슬픔과 감사함, 궁금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민석 씨가 어디 갔을까 걱정되어 일어났습니다. 민석 씨는 비를 맞으며 밭에 있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밭고랑 사이에 무언가를 심고 있었습니다. 비옷도 없이 흠뻑 젖은 채로요. 빗속을 뚫고 달려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민석 씨는 고개를 들었고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얀마 씨앗 심고 있어요. 그제야 보았어요. 그가 심고 있던 것은 제가 미얀마에서 가져온 고추 씨앗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보여드렸는데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비가 눈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석 씨는 천천히 일어나 제 앞에 섰어요. 린다가 고향이 생각날까봐 이곳에서도 미얀마를 볼 수 있게.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나 혼자 무너졌는데. 민석 씨는 왜 항상 혼자서만 다 해요?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민석 씨는 말없이 제 뺨을 닦아주었어요. 거친 손등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석 씨가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말로 하면 마음이 덜 전해질까봐. 그 말에 제 마음속에 있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진실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비 속에서 민석 씨를 꼭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말 없이 전해지는 그의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함께 심어요. 제가 말했어요. 민석 씨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를 맞으며 미얀마에서 온 씨앗을 심었어요. 한국 땅에 미얀마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몸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석 씨는 말없이 수건을 가져와 제 머리카락을 닦아주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감기 들면 안 돼요. 민석 씨가 평소보다 긴 문장으로 말했어요.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민석 씨는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된장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민석 씨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된장국, 감자 넣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투박한 손으로 야채를 썰고 국물을 저으며 가끔 맛을 보는 모습이 어쩐지 감동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이 담긴 밥상 앞에 앉았어요. 국 위에는 감자가 듬뿍 올라가 있었고
옆에는 민석 씨가 직접 담근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어요. 인다. 평소와 달리 민석 씨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영상통화 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과는 전화만 했지 영상통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밥을 먹고 난 후 민석 씨는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산 것인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영상통화가 연결됐어요. 화면 속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많이 지쳐 보이셨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린다야. 어머니가 반가워하셨어요. 그동안 목소리만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얼굴을 보니 더 많은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부모님 뒤로는 임시 거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 넓지 않았지만 지붕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많이 걱정했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을 상황, 이웃들 소식, 복구 진행 상황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대화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민석 씨를 화면에 불렀습니다. 사위, 여기 좀 와보시오. 민석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석 씨를 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몰라봤소. 정말 고마운 사위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소. 무너진 집도 조금씩 다시 짓고 있고 무엇보다 린다를 잘 돌봐주어 고맙소. 민석 씨는 고개를 숙이고 괜찮습니다. 라고 작게 말했어요. 이렇게 부모님과 민석 씨가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민석 씨와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민석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민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과 놀라움이 번갈아 비쳤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무언의 손길이 세상 어떤 말보다 깊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얀마 가족과 한국에서의 새 가족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세계가 제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석 씨의 사랑이 그 다리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비가 오느라 공기가 맑았습니다. 민석 씨와 함께 어제 심은 미얀마 고추 씨앗을 보러 밭에 나갔어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여기서 미얀마의 맛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인다. 민석 씨가 갑자기 불렀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긴 문장이었고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큼은 똑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한국 남자와 그의 진심을 알아본 미얀마 여자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화려한 약속보다 묵묵한 실천이 더 크게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런 진실된 사랑이 국경을 넘어 피부색을 넘어 서로를 이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지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